네, 안녕하세요. JK 허리케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앞서 영상에 보여드렸던 케이블 안전결선, 턴버클 안전결선 2편에서 이어져서 1편까지는 1편, 2편까지는 기본적인 설명과 싱글 랩핑, 단선식 턴버클 안전결선 작업까지 보여드렸습니다. 2편에서는 더블 랩핑하고 라클릭 타입으로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 시간 관계상 2편에 나와 있는 턴버클에 대한 검 교정이나 이런 자세한 부분들은 또 이제 계산에 대한 이제 온도에 따라서 도시가 이제 화시로 변경되고 이런 내용들은 2편을 영상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요. 오늘은 이제 그 부분들은 짧게 포인트만 찍고 넘어가고 바로 더블 랩핑 작업, 곡선식 턴버클 안전결선 작업과 라클립 타입의 결선 작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텐션 미터 부분에 대해서 캘리브레이션 바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 텐션 미터가 사용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은 턴버클 안전결선 2편에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하고, 자, 간단한 이제 포인트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제적인 이제 작업을 하는 상황부터 갈게요. 물론 이제 이 편에도 내가 시간을 쫓겨서 이렇게 밴드를 이제 안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실 때도 밴드를 작업해 주시고, 현재 이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확인했을 때는 8분의 1인치 였습니다. 그래서 8분의 1에다가 맞춰 놓고, 지금 현재 턴버클의 안전결선이 제거가 된 상태니까 제거가 된 상태에서 안전결선의 이 장력 값이 제거가 된 상태에서는 한 10에서 30파운드 안에 있어야 되는데 조금 넘거든요. 현재 상황에서 보면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했는데도 한 35 나오고요. 세 번째 재봤는데도 30 한 2 정도 확인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앞서 작업을 했던 분이 제거를 한 다음에 장력값을 10에서 30파운드 안으로 해서 맞춰주셔야 되는데 그 작업까지는 안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을 완료를 한 다음에는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케이블에 대한 이제 지름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확인이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온도 차트표에 따라서 지금 현재 온도계로 보면 자, 이렇게 해서 한 25, 26, 한 27도 정도가 되거든요. 27도 정도가 이제 되고, 27도에서 이제 초기 장력값이라는 거는 우리가 측정을 해봤는데 기준치보다는 오버가 되어 있는 상태고, 이제 이를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온도 차트표에 감독관님이 특별하게 요구하는 온도가 없는 이상 기준하고 있는 이 온도 도시 27도시를 화시로 환산을 하는 부분은 안전결선 영상 챕터 2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되고, 이걸 이제 다시 보시면 8분의 1인치의 7 곱하기 19 케이블의 기준으로 보면 검정색 라인을 쭉 따라가게 되고 27도를 화시로 바꿨을 경우는 80 화시가 됩니다. 그래서 80 화시 기준으로 쭉 올라가고 요 80도 기준으로 해서 올라간 검정색 라인을 수평으로 쭉 따라가시면은 60하고 80 사이니까 70파운드가 됩니다. 그래서 리깅에 대한 로드인 파운드는 70파운드로 맞춰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케이블과 턴버클에 대한 케이블의 장력을 70파운드로 맞출 건데요. 플레이 리깅 툴을 이용을 해서 지그를 이용을 해서 왼쪽 단자와 오른쪽 단자에 장력을 70으로 맞춰줄 건데요. 가운데 있는 배럴을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단자 쪽에 있는 이 배럴에
그루브, 홈에 있는 쪽에 이 단자는 왼 단자니까 왼 단자는 단자가 왼쪽으로 들어가고 가운데 있는 배럴은 오른쪽으로 돌려야 잠기는 방향입니다. 이 상태에서 체인을 잡고 오른쪽으로 지금 이쪽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잠겨지는 상태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원래는 이거를 다 지금 툴을 다 제거를 한 다음에 측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을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파운드로 보니까요, 65파운드 정도가 보입니다. 65파운드니까 저희가 이제 70파운드를 맞춰야 되니까 조금 더 돌리고요. 다시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74파운드 정도 되는데요. 지금 배럴의 회전 공구들이 같이 달려있는 상태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조금 더, 아주 조금 더 돌리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측정. 한 76파운드 정도 보이거든요. 저는 이 정도가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배럴의 회전 공구 툴을 제거를 하고요. 자, 이제 제거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 즉 이 손의 손목 밴드는요, 좀 귀찮지만 계속 하셔야 됩니다. 불렀다가 이제 끼고 하더라도 계속 하셔야 되고요. 감독관님이 어느 순간 보시면 감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한 74파운드 정도 되거든요. 한번 75파운드가 조금 넘습니다. 두 번, 세 번, 75파운드 정도 조금 못 미치거든요. 보통 이제 이 해당 범위는 한 2에서 한 3% 정도 대 범위 안에 들면 정상적으로 작업을 한 기준으로 보니까요. 요 상태로 저는 이제 약간 70파운드로 딱 맞춰야 되는데 74, 5파운드 정도까지 약간 여유를 둔 이유는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이 케이블과 턴버클을 움직이면서 절선 작업을 움직이면서 장력이 풀리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고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어제 설명과 비슷하게 자, 케이블을 3배 단자의 홀과 반대편 단자의 홀까지 1배, 2배, 3배 이렇게 해서 커팅 하나 해주시고요. 더블 랩핑이니까 선이 2개가 필요하겠죠? 2개를 끊고 나머지 선은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 상태 유무나 이런 것들도 턴버클 안전결선 2편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같이 생략을 한 거니까요. 그걸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 자, 이렇게 선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선에 보면 이렇게 지금 하나의 선이 있거든요. 여기에 절반 이렇게 놔두면은 양 옆에 끝을 수평을 맞춰놓고 절반만 이쯤 돼요. 자, 여기를 잡고 배럴의 홀과 단자의 홀 정확한 가운데쯤을 이렇게 내려놓으시고요. 단자의 홀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그 위치를 이렇게 손으로 잡고 여기서 90도로 꺾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끝에다가 살짝 대주세요. 들어가는 상태라고 가상을 하고 이렇게 잡고, 자, 배럴에 들어가는 홀 있죠? 시작하는 그 위치에서 얘를 잡고 아래로 꺾어주십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돼요. 지금 이렇게 내려놓으시면 좀 더 보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이 모양을 하나를 만들었고요. 또 하나를 만들어 볼 겁니다. 자, 동일하게 이렇게 잡으셔가지고요. 이거는 한 반쯤 된다 하는 부분을 잡고, 자, 이쪽 이제 왼쪽 편에 있는 단자의 홀과 배럴에 있는 홀 중간을 이렇게 놔주시고요. 자, 배럴의 홀
들어가는 위치쯤을 손톱으로 살짝 잡고 반대편을 잡은 다음에 이 상태에서 롱노즈로 90도로 꺾어주십니다. 자, 그리고 그대로 배럴에 맞췄으니까 배럴에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하고 잡아주고 반대편 단자에 들어가는 위치의 홀 끝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대로 해서 이 상태에서 아래로 꺾어주십니다. 그만 이렇게 내려놓으시면요, 자,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됩니다. 예. 자, 이 상태에서 보면요, 비슷하게 했다고 하지만 지금 이쪽 선이 더 길고요, 또한 오른쪽에 있는 건 이쪽 선이 더 길거든요. 자, 긴 선을 가운데 배럴에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긴 선을, 둘 중에 긴 선을 가운데 두시고, 자, 이 상태로, 자, 다시 볼게요. 조금 더 긴 선이 있습니다. 조금 더 긴 선이 배럴 중심으로 들어가 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대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모양도 이쁘게 수평을 딱 맞춰가지고 라인이 잘 만들어졌죠? 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요, 지금 이 선이 지금 이렇게 펴볼게요. 자, 이쪽 선이 훨씬 더 깁니다. 그러면 이쪽 선을 배럴의 홀에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자, 긴 선을 먼저 배럴에 집어넣고 짧은 선을 단자에다가 놓습니다. 가운데 긴 선을 왜 배럴에 집어넣는 이유는 뭐냐면요, 가운데 있는 선은요, 지금 볼게요. 오른쪽에 지금 보시는 요 두 선은요, 한 라인이에요. 한 라인에서 오른쪽에 단자에 있는 쪽에 가운데에 연결되어 있는 이 단자의 홀에 들어간 거는요, 왼쪽으로 해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왼쪽에 있는 선과 결선 작업을 해줘야 되고요. 지금 이쪽에 있는, 지금 보이시는 이 두 개의 선에서 가운데 두 개 중에 이 배럴의 홀에 있는 이 하나의 선은요, 왼쪽 지금 보이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기준에서는 오른쪽이고 제가 보는 기준에는 왼쪽에 있는 단자 반대편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꼬임을 주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꼬임 작업을 할 건데요. 자, 이제 꼬임 작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보면은 이 두 개가 선이 평평하게 이렇게 만들어졌죠. 모양도 좋지만 이 장력의 변화가 적어야 되니까 이런 형태로 작업해 주시는 게 좋고요. 자, 이 두 개의 선을 작업하기 전에 먼저 이 편에 보여드렸듯이 선을 아래 위로 마찰을 줘서 연하게 만들어 주시면 꼬임 주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나사산이 지금 현재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3개 이상 나와서는 안 되지만 시험장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건 3개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정확히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꼬임 한번 잘 봐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완전히 이렇게 꺾어버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그대로 팽팽하게 잡아 당기고 이 단자에 나사산이 없는, 즉 그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의 정 가운데를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시고 당기시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자, 한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을 했는데요. 4회 이상입니다. 4회 이상이지만 조금 더 많이 감기 위해서 이렇게 6번을 했고요. 당겨 놓고서 이 편의 영상처럼 동일하게 아래를 그냥 이렇게 돌리시게 되면 다른 금속의 탄성으로 해서 스프링처럼 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편을 꼭 이렇게 받쳐주시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올려주시면, 자, 여기 잘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턱이 있어요.
자, 이 턱이 있고 이 턱이 시작되기 전 위치를 잘 보시고 커팅 해주시고요. 자, 그 상태에서 암원으로 감으면서 이게 제가 그냥 쭉 미는 건 아니고요. 이 상태에서 잡았다 놨다를 미세하게 해서 지금 이 지나간 선 있죠? 지나간 선 전에 커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상당히 잘 됐거든요. 자, 이런 형태로 이제 끝이 지나가기 전에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자, 반대편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업하기 전에 엄지와 검지를 이용을 해서 위아래로 마찰을 주면 선이 상당히 연해집니다. 이 상태 그대로 이어져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에서 저는 이제 커팅을 할 건데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잡고 당겨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반대로 검지로 아래를 받쳐주고, 그 다음에 와이어를 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턱이 생긴 부분이 있어요. 여기 이제 턱이 생겼거든요. 턱이 생기기 전에 위치를 이렇게 잡고 커팅, 그 다음에 빼고, 여기서부터 잡고 놓고 잡고 놓고 잡고 놓고, 이거를 이제 좀 반복으로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요, 이렇게 되는데 지금 살짝 손에 걸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사람이 이렇게 움직였을 때 긁힘이 없게끔 이렇게 해주고, 지금 손이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도 긁힘이 없으니까 이 상태로 결선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반대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반대편 영상도 마찬가지고요. 작업하시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아래로 마찰을 줘서 열을 발생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위아래로 열을 발생시킨 다음에 결선 작업을 했을 때 뭐가 달라지는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확실히 연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잡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이고요. 여기에서 마지막 당겨주시고 받친 다음에 와이어를 들어주시고, 커팅 플라이어로 이 턱이 시작하기 전 위치를 보시고 커팅 하시고, 그 다음에 목노즈 플라이어로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물었다 놨다 물었다 놨다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테스트, 손으로 했는데 긁힘이 없다 그러면 잘 되신 겁니다. 자, 여기도 반대편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자, 저도 이제 여기서 끊을 거예요. 이 위치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지막은 당겨 주시고, 반대편에서 받쳐주시고, 와이어를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턱이 시작하기 전 위치를 보시고 커팅하고, 그 다음에 안에서부터 밖에서 이제 안으로 해서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를 보여주는 것처럼, 이게 영상에 잘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작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제 잘 작업이 되고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더블 랩핑 결선 작업을 마무리를 했고요.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우리가 이제 2편 영상에 보면은 이렇게 하고 그냥 마무리를 했거든요. 근데 마무리를 하면 안 되고 꼭 어떻게 하셔야 되냐, 텐션 메타로 밴드를 잘 해서 안전하게 잡아주시고, 케이블 질은 우리가 마찬가지로 8분의 1이었으니까 8분의 1로 맞춰주시고, 그 상태에서 27도의 화시로 바꿔가지고 온도 차트표에 박아서 70파운드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70파운드가 되는지, 이게 제일 큰 관건이죠. 자, 현재 한 6파운드 정도 됩니다. 자, 한 번 됐고요.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보니까 한 7, 8 정도 얼추 보이네요. 예. 자, 네. 잠시만요. 8분의 1인데. 자, 현재 한 7 정도, 7이나 8 정도 사이에 얼추 맞는데요. 대략 한 2 정도, 2에서 한 3 정도 평균 기준으로 해서 인치 파운드의 기준이 되고, 여기에서 이제 다시 보면은 이 텐션 메터를 이제 장력을 측정을 할 때, 이 편을 말씀드렸지만 엔드 끝 기준에서 6인치, 그러니까 6인치 기준은요 보통 이제 손 한 뼘 정도 됩니다. 한 뼘 지나서, 여기가 이제 엔드라고 하면, 배럴이 엔드라고 하면은 끝에서 이렇게 해서 6인치로 이렇게 측정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기준하고 있는 70인치 파운드 부분에 대해서도 단위를 써주셔야 되고,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렸듯이 3번 정도의 장력 3번 이상을 측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평균값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하고 제거를 하라고 합니다. 제거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 롱로드 플라이를 이용해서 하셔서 FOD가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자, 뭐 볼트 안정결선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안정결선에서는 FOD가 만들어지면 안 돼요. 자, 원리는 이렇게 돼요. 제가 이 마지막을 이렇게 감았거든요. 선을 마지막 이렇게 감았으니까 마지막 끝부분을 이렇게 살짝 잡고 반대편으로 비틀어 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선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펴주시면 됩니다. 자, 이쪽도 한번 해볼게요. 자, 끝이 지금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은 끝을 이렇게 꽉 잡고요, 반대편으로 돌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어디 한 군데 나왔죠? 지금 여기 나왔습니다. 여기를 살짝 해서 들어주시고 펴주세요. 자, 쉽죠? 자, 그러면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자, 끝이 여기 있어요. 끝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그대로 잡고 돌려주세요. 여기 이제 튀어나왔죠? 그럼 이렇게 들고, 자, 이렇게 펴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끝이 여기 있습니다. 끝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잡고 반대편으로 돌려주세요. 그럼 여기 튀어나왔으니까 튀어나온 데를 잡고 펴주시면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는 공구는 끝났어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꼬임의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시고 펴주시고, 마찬가지로 꼬임의 반대 방향으로 풀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자, 이렇게 되면 처음 상태와 같죠? 이 상태에서 하나씩,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턴버클 작업을 하고 FOD를 이렇게 해서 요거를 FOD 통에다가 잘 버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더블 랩핑 작업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더블 래핑도 어떻게 보면은 더블 래핑은 좀 쉬워하시는데 싱글 랩의 이제 방향에 대해서 좀 많이 어려워하세요. 근데 더블 래핑은 오히려 작업 손 대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력에 대한 변화가 더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숙련을 높일 때는 더블 래핑으로 해서 장력값이 유지가 되는 방향으로 해서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시험장에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그냥 동일한 조건이라는 걸 좀 가정을 하고 좀 해볼게요. 자, 락클립입니다. 이 클립은요, 시험장에 가면은 아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 볼게요. 얘는요, 딱 보시면 이 원리는요, 지금 보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요 끝부분이 이 홀에 들어가 가지고 락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봐도 요 사이즈니까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얘가 딱 이거에 맞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거는요, 자, 이쪽으로 잠깐만 가볼게요. 아마 시험장에 이런 형태의 턴버클이 배럴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일 시험장에서 이게 있으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결선 작업이 안 돼 있는 게 있으니까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홀에 쏙 들어가는 거죠. 홀에 쏙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다 보니까 얘가 이 사이즈구나 라는 거는 아마 어느 누구나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면, 자, 여기에서 작업을 할 거는요, 지금 이 장력값을 기존 이제 시간 관계에서 좀 이렇게 다 맞추고 이런 부분을 조금 이제 생략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이 단자에 보면은 먼저 배럴을 볼게요. 배럴에 보면은 이쪽 끝에 홈이 쏙 들어갔습니다. 그루브 말고요. 단자 끝에, 죄송해요. 배럴 끝에 홈이 이렇게 파여 있는 느낌이 보입니다. 자, 요거는 즉 이 클립이 들어가는 위치인데, 이것만 배럴에 있는 것만 맞춰서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이 단자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단자를 돌리다 보면요, 자, 지금 제가 일부러 맞췄거든요. 여기 단자에 홀이 있어요. 단자에 홀이 있고 배럴에 들어가는 위치에 홀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턴버클은요, 별도로 제작을 한 거예요. 별도로 제작을 한 거다 보니까 이 라인마다 원래 지금 뭐 어떤 경우에는 180도 구간, 이쪽에 단자에 홀이 있고 반대편 180도로 홀이 있는 게 있고, 어떤 거는 90도 간격으로 해서 단자에 락클립이 들어갈 수 있게끔 홀이 4개가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이시는, 이 영상에 보이시는 이 턴버클은 한쪽 라인밖에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감안하고 영상을 봐주셨으면 하고요. 거기 감안해서 작업하는 방향으로 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과 같이 단자에 있는 홀과 배럴의 홀을 일치시킵니다. 일치를 시키시고요. 자, 얘를 한번 볼게요. 얘를 보면요, 얘의 원리는 이 가운데 있는 이 핀을 요 홀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홀에다 집어넣고, 집어놨으면 요 홀에다 집어놨으면 얘를 들어서 락킹이 되는 위치를 훅을 들어서 요 가운데 홀에다 넣으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지금 뒤쪽으로 가운데 배럴에 홀을 걸리는 이 위치에다가 놓여야 되는 부분이
들어가는 중심선의 중심 핀보다 이쪽 반대편에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들어갈 때 자, 조금 이제 안 맞았나 본데요. 자, 이 상태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걸어 주셨죠? 자, 다시 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꼈을 때 가운데 핀에 꼈을 경우에는 지금같이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됩니다. 자,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들어서 배럴의 홀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고 준비 스탠바이만 시켜놓고요. 반대편 지금 이제 오른쪽에 있는 단자의 위치 부분 또한 가운데 있는 배럴의 홀과 단자의 홀을 일치시켜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게 이제 아래에 있다 보니까 작업하기에는 조금 어려운데 최대한 여러분들이 보일 수 있게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잠시만요.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이렇게 안 맞는 거를 지금 이렇게 맞췄거든요. 예, 살짝 틀어졌는데 자, 이렇게 일치가 된 다음에 자, 얘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요. 이쪽으로 놓으시면 안 되고 반대편에서 놓으셔야 돼요. 이쪽에서 놓으시고 밀어 놓으셔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밀어 놓은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홀 있죠. 자, 이렇게 놓으면은 자, 지금처럼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자, 지금처럼 이렇게 락클립이 위쪽에 아래쪽에 이렇게 걸립니다. 이 상태에서 가운데를 쿡 하고 눌러주시면은 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왜 락클립이냐? 안 빠집니다. 예. 좀 이 재질 자체가 소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테인리스 강의 재질인데 상당히 부식에도 강하고 강도에도 좋은 그런 이제 재질로 보통 이제 소스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이렇게 상당히 탄성도 괜찮고요. 그러다 보니까 빠지지 않습니다. 락이 어떤 원리냐면은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요 가운데 배럴 홀에 요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요 끝 부분이 있죠. 끝 부분이 홀 안으로 쑥 들어간 거예요. 지금 얘가 이제 손 면이 아니라고 보면 홀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빼려고 하면 이렇게 빼야 되는데 여기 끝 부분이 배럴 안쪽을 꽉 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락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예요. 자, 동일한 조건에서 작업을 하는 거는 오히려 현장에서 이렇게 클립 형태로 락클립으로 작업하는 거 훨씬 더 편하고 안전결선 작업이 상당히 신속합니다. 지금 이제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이 단자의 홀의 위치하고 이런 게 저희가 여기 있는 게 이제 별도 제작이 된 거다 보니까 실제 항공기에서 사용되는 턴버클의 배럴과 단자의 홀의 위치가 상이하다 보니까 그런 점을 좀 이렇게 작업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동일하게 이제 얘가 이제 8분의 1 기준으로 해서 장력을 아까 저희가 70파운드로 했는데 이렇게 좀 틀어봤어요. 틀다 보니까 분명하게 장력값은 바뀌었을 텐데 그냥 정상적으로 작업을 했다고 하고 얼마의 값이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한 45파운드 가까이 나오고요. 첫 번째 쟀고요. 물론 엔드에서 6인치 떨어진 걸로 가정을 하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자, 마찬가지로 한 45파운드 정도 나오고요. 세 번째, 한 45에서 조금 적은 것 같은데요. 예, 평균값 3번 이상 재서 평균값을 나눠서 45파운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시험 장소에는 어떤 식의 텀버클과 배럴의 기준의 홀을 만들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까지 우리습니다. 락클립 타입으로 해서 전기사 시험을 봤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텀버클의 안전결선 형태로만 했다라는 경우들도 얘기가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되는지의 원리나 방법들을 이해를 하고 계신다면 충분히 작업 속도도 상당히 좋고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제거를 하고, 제거를 먼저 이제 할게요. 제거를 할 때는 한 번 쓴 이 락클립은요, 안전결선 한 번 사용하고 재사용할 수 없듯이 얘 또한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요. 끝을 잡고, 보시면 끝을 잡고 반대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제거가 되면요, 이론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 이제 이렇게 플러를 이용해가지고 다 이제 장력을 제거를 해주실 때 장력을 이렇게 제거를 하고 텐션 메탈을 이용해서 초기 값 10에서 30 정도니까요. 조금만 조여볼게요. 예, 한 16 정도 됩니다. 초기 값이라고 얘기하는 지금 측정했던 이 작업을 거의 대개 수험자분들이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텀버클의 안전결선이 힘이 안 가해져 있는 상태의 이 10에서 30이라는 기준은 뭐냐면요, 그냥 말 그대로 케이블에 또는 텀버클이라는 이 부분에 응력을 걸지 않는 그 상태를 만들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좀 완전히 늘어져 있지도 않고 좀 적당하게 이제 장력으로 최소의 값으로 맞추려는 이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꼭 작업하시고 이거 하시고, 아시겠지만 다 이렇게 원래 형태대로 해서 정리해 주시고, 사용했던 와이어와 락클립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나머지 요거는 FOD 처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보는 그 기준에 맨 마지막 사항으로 이제 우리가 평가 기준들이 항상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2편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온도 보정표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온도 보정표를 잘 보고 있는지, 텐션 메터의 제로 세팅, 그 캘리브레이션 상황으로 해서 알맞는 상황이 되는지에 대한 이제 제로 세팅 부분들도 보시고, 그리고 케이블 이제 지름지 시계 있죠. C-8로서 이제 우리가 측정을 했고, 그리고 장력 측정 우리가 할 때 3번, 근데 이제 3번에서 4번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한 4번 정도 하시는 게 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4번 정도 하고, 제가 임의적으로 영상 찍다 보니까 시간 관계상 좀 이렇게 손으로 돌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배럴 회전 공구를 이용을 해서 알맞게 다 끼우고 회전을 정상적으로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배럴의 이제 조임 상태, 그리고 이제 조였는 이 상태에서 나사산이 3개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원래 기준에는요. 근데 3개 이상 나왔을 경우에는 그것 또한 이제 나사산 3개 이상 나왔다라는 이제 어떤 내용 사항에 기록을 해 주시는 게 꼼꼼하게 잘 보시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요구된 장력값을 하려면 말씀드렸듯이 싱글랩보다 더블랩핑 작업이 손이 더 많이 가기 때문에 장력의 변화들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때는 더블랩핑 작업으로 텀버클 안전결선 작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생각한 현재 온도 기준에 화시로 변화를 해서 온도 보정 카드를 따라서 그 장력값이 유지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고정 클립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없는 경우들도 있고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거는요, FA 표준서 기반의 내용을 참고를 해서 직접 제가 소스를 사가지고 락클립을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지금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가능하다면 뭐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는 방향이 좋긴 하겠지만, 연습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영상을 좀 많이 보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 제일 중요한,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모든 작업을 다 완료를 하고 주변 정리 정도 다 하시는 게 또한 중요하겠죠. 자, 이상으로 이렇게 텀버클 안전결선 작업이라는 부분을 1편, 2편, 3편으로 해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다 보니까 처음부터 구상을 했던 거지만 생각보다 한 편이 더 늘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 잘 보시고 정비사 시험에 좋은 결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